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측 참석자입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자 환노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식 국토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서범수 국토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협회 측 참석자입니다. 안식원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수명 삼성물산 현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상일 계룡건설산업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건설협회입니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현수 LS포먹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석 원형건업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새벽 일찍부터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화물연대의 물류를 인질로 삼은 현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오늘 또 건설업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협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부회장님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대한건설협회 또 전문건설협회 부회장님들이 나오셨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현장이 어떤지를 국민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의 소장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건설 분야는 복합산업입니다. 시멘트가 들어가야 또 이 시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1층, 2층, 3층이 올라가야 연관 산업이 함께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에서부터 자재가 수반되고 또 이 건물이 완성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이 되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바로 건설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의 행태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특정 소수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의 군림하는 특권층의 민주노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너진 법과 원칙은 노사 법치주의를 서서히 갉아먹어 왔습니다.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시민트 업계와 건설협회 관계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초래한 피해 상황에 대한 절절한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피해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산업과 국민들에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입니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나쁜 노조 문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알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강력하게 대응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한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과 탈법의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주노총을 옹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중대인 민주노총 선임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까? 민주노총이 먼저입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국토위 간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지금 산업 현장 곳곳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이 지난 그 파업 직전에 비해서 50에서 70% 떨어지는 등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시멘트,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을 빚으면서 둔청동 재건축 골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현장에 셧다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되었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대기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이러한 파업은 이제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제는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 운영을 한 것입니다.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의 5%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8%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도 줄지 않았습니다. 42%가 증가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연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아예 이참에 이 제도를 완전히 영구화시키고 적용 대상의 품목 확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지금 이 안전운임제라는 건 세계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이렇게 사적 계약에 관여해서 운임비를 정해주고 더불어서 계약 주체가 아닌 화주에게도 처벌을 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화물연대의 힘이고 민노총의 힘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 간의 계약에 특히 운송비를 국가가 정하면 결국은 이 비용, 특히나 지금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서울과 부산의 편도 운송을 왕복 운임으로 지금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비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철저히 안전운임제의 지난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고 철저히 대응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화물연대는 민노총을 등에 업고 야당의 비호 아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투쟁을 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민노총이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이렇게 마음대로 파업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기 내내 노동계에 끌려다니면서 파업에 악순환에 시달리고 또 절체절명의 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도 상실할 수 있음을 이번 정부는 명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엄중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미자 환노위 간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한노희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정재 국토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운임제는 가속, 가로, 가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도 지키면서 적정임금도 보장하는 이런 제도로 3년간 시행됐던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를 넘겼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안전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또 사고 건수도 전체 교통사고 건수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반면에 차주들 소득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24.3% 정도가 증가했고 10m 같은 경우는 110% 증가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달에 또 한번 그 집단 운송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정부하고 쭉 협상을 하고 정부도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정부가 TF팀을 구성하자고 해서 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느닷없이 24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산하에 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TF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쭉 그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옳은 거지 갑자기 먼저 집단 운송 거부하는 게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마지막 협상을 다 하고 나서 최후에 보류해서 마지막에 가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이런 노동 정책들이 오늘의 결과를 저는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물 자동차 연대로 인해서 물류가 중단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노동자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협상은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대한민국 이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협상에 임하시길 바라고 일하면서 협상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민노총도 정신 반드시 차리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최선으로 하시되 정 안 될 경우에는 불법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원재 국토부 1차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국토위 김정재 간사님, 또 환노위의 이미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도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현장이
508곳에 달하는 등 전국의 건설 현장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운송 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총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엄정 대응하여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그 건설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도 듣고 공유하면서 이 운송 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1년 건설기술 성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진성입니다. 먼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의 위기 상황을 긴급히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많은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성일종 정책위원장님, 이하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그리고 국토부 이원재 차관님과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분들께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건설업계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자재값의 급등, 그리고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라 건설 원가가 30% 정도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IMF 사태 당시와 견줄 만큼 갑작스러운 금융이자의 폭등,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건설사는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이 아닌 오늘의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사의 운영이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전에 마지막으로 공정을 올려 건설사, 협력업체,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듯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정말로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광명에 있는 현장 예를 들더라도 사실 지난 11월 7일 영등포 역사 기차 탈선 사고 여파로 시멘트가 서울 근교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그 현장은 타설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날짜를 잡고 다시 타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화물 운송 거부로 인해서 지금 3주간 골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저희 회사의 그 현장의 11월 수입은 없어졌고 3주간의 공사 지연이 발생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전 현장이 셧다운될 거고요. 대한민국 전 현장의 하루 기성고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난 6월에 이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구축된 국가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듯 권력화하여 2만 5천 명의 화물연대 개인 사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기주의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그리고 여당에게 바랍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노동조합 불법 행위에는 그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검토 중인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차주에게 즉시 발동하여 작금의 국가적 경제 위기, 중소기업의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쪼록 오늘 간담회를 통해 큰 위기의 건설 산업이 국가 물리의 정상화를 통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현수 LS 포먹 대표이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LS 포목 대표이사 송현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김정재 국토위 간사님, 이미자 환노위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 그리고 건설 현장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님, 정부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집단적 운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과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국민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그 피해는 현장의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고 화물 운송 분야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오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여 하루빨리 건설 현장이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국토교통부 이원재 차관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 피해 상황에 대해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원 대한건설협회 상금 부회장님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협회 상금부회장 안시호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간사님, 이미자 환노위 간사님, 국토위 강대식 서범수 의원님, 그리고 국토부 제1차관인 이원재 차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화물연대는 금년 6월 한번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부터 건설업계의 필수 요소인 시멘트 운송을 거부해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8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24개사 941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 56%인 530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최대 건축 현장인 둔촌 주공 등 레미콘을 많이 사용하는 현장은 거의 셧다운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이 중단될 경우에는 하루 약 6천억 원의 기성액, 즉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 공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체 상금이라든가 장비 임대료, 입주 지연 보상금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노조의 파업과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갑질 내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협회 18,000개 종합건설회사는 더 이상 이대로는 건설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호소가 저희들 협회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의사항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밑바닥층에 계신 건설 근로자, 장비 운전자들의 일자리가 더 이상 상실되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교섭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처해 주십시오. 특히 비조합원이 운송 방해라든가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권 집행 등 강력 대응을 촉구하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목적 불법 행위로 비조합원들이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보전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에는 신속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 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 연장이 가능토록 국가 계약 법령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업계는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건설 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220만 명에 달하는 큰 국가 기한 산업입니다. 더 이상 건설업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발목이 안 되도록 우리 건설업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즉각적으로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님 보고 듣겠습니다. 네,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성기입니다. 우선 건설 현장의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라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정부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문건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들과 그리고 장비 이런 걸 고용하고 채용해서 직접 시공을 하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이 시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멘트가 있어야지 이 레미콘을 만들어서 레미콘이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을 해야지 이 골조공사가 되어서 건설 현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레미콘 공급이 안 되니까 건설 현장은 지금 조만간 다 셧다운될 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골조공사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대체 공정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일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거의 모든 현장이 셧다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이 중소기업인 전문건설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장비도 또 가지고 이 채용하고 있는 빌려서 임대해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다가 인력난 그리고 이 원자재, 건자재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상승했고 최근의 자금 사정 악화 등에 따라서 지금 부도 위기, 도산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태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결국은 이렇게 불난데에 이 기름을 붓는 그런 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이 건설 현장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가동이 되어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운송 거부로 인해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이 진짜 한겨울이 오고 그때는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이제 좀 더 가만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건설사들이 어려워서 이 망하면은 결국 많은 회사가 도산되고 하면은 그런 건설 산업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또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이 많은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 200만에 달하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이 결국은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결국은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 국민들의 이 또 분양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국민들에게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이 정부가 이제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라든지 화물자동차법상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런 불법 여부를 잘 검토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도 즉시 추진을 하는 등 해서 건설 현장을 빨리 정상화 시켜 주실 것을 재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